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정말 날씨가 좋고 야외 활동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운동 즐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도 또 사무직 직원들, 학생들 여러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는 테니스 엘보라고 알려진 주관절 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니스 엘보라는 것은 팔꿈치를 많이 써서 오는 과소형 증후군의 하나입니다. 혹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페인풀 엘보 신드롬, 즉 봉통성 주관절 증후군 속에 포함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팔꿈치의 바깥쪽에 어떤 외측 상과형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그 튀어나온 부위에 연결된 그 전완부 근육이나 인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환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집안일 많이 하는 주부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즐기는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글씨를 많이 쓰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펜 엘보, 또 하우스와이프 엘보, 그래서 가장주부들이 사실 외래 보면 많이 이제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테니스 엘보도 백핸드를 칠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충격이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테니스 엘보지만은 이거는 모든 운동이나 모든 어떤 활동에 연관돼서 나타날 수 있는 바깥쪽 팔꿈치 통증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니스 엘보의 원인은 과하게 사용해서 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손가락을 움직일 때 팔꿈치 움직이는 근육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손목에서 연결되면서 쭉 이렇게 움직이는 이 근육들이 따라와서 이 팔꿈치에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붙은 부위의 전장에 걸쳐서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근육 부위가 좀 심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부착되는 외측 상과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치료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주로 여러분들 생활을 하실 때 한번 보시면 손가락 5개 중에서 이 엄지, 검지, 중지가 좀 많이 쓰입니다. 주로. 또 변성이 좀 진행되면은 조직 자체가 약해지면서 차후에 이제 또 찢어지기도 하고, 과하게 사용함으로써 오는 외측 그 상과의 변화라든지 근육이나 인대 쪽의 변화, 그런 것을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측 상과에 부착되는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잘 생기나 하면 염증이 잘 온다고 했는데, 이쪽이 사실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져보시면 이 뼈가 좀 튀어나오면서 근육이나 이런 연부 조직이 그렇게 덮여 있지 않은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사실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염증도 잘 오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반응도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부학적인 그런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통증이 잘 오고 잘 낫지도 않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고, 콜레스테롤의 어떤 이 몸 안의 지질상의 변화가 인대를 구성하는 어떤 콜라겐에도 변성을 줘가지고 이쪽이 문제가 잘 생긴다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 그런 논문이 있기 때문에 지질이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은 조금 여기 이제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잘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증상은 환자가 직접적으로 통증을 좀 느끼게 됩니다. 이 주관절 외측 부위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증상 자체가 좀 미약할 때는 그냥 막 뻐근한 근육통 정도, 그 정도로 느끼시다가 점차 이게 진행하게 되면은 물건을 이렇게 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시킨다든지, 그럴 때 좀 통증을 느낄 수 있고, 특히 물건을 잡아서 위로 올릴 때 이쪽에 장력이 작용하면서 굉장히 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굉장히 딱딱한 근육의 뭉침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통을 느끼면서 환자가 이제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또 심한 경우는 이렇게 손에 힘도 좀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불편을 호소하게 됩니다.
진단은 우선 환자가 느끼는 통증, 그다음 동통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부위에 통증이 있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환자를 하여금 이렇게 손목을 위로 이렇게 제끼게 한 다음에 외측 상과 튀어나온 바깥쪽 부위를 이렇게 눌리면 굉장히 환자가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위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아픈 곳은 외측 상과 쪽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초음파를 해보면 거의 무조직이나 뭐 뼈 같은 걸 우리가 대부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초음파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주사도 초음파 가이드 하에서 주사도 놓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점을 진단도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초음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치료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을 많이 쓰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적절하게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똑같은 동작을 오래 계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딱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주부들도 이렇게 뭐 집안일 많이 하실 때 충분히 스트레칭을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 편 상태에서 이렇게 쭉 펴주시면 이쪽에 이제 전완부의 테니스 엘보를 좀 방어하는 스트레칭이 되겠죠. 이런 스트레칭을 충분히 어떤 사용하기 전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 좀 전체적으로 좀 스트레칭해서 운동을 좀 시작하거나 뭐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그 팁을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걸 까딱까딱 해보시면 펴보시면 이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는 편한 상태에서 이걸 찾아서 딱 누르면 본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한 30주 정도 유지하셨다가 손목을 이렇게 좀 움직여서 좀 근육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아래쪽으로 와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손을 조금 이렇게 손목을 좀 풀어주시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그 아래쪽까지 손목 가까운 데까지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좀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또 뭉쳐있는 부위가 그 다음에 팔꿈치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그럼 굉장히 이 전완부가 편안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 안 계시다면 본인이 이게 엄지손가락으로 반대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동작을 갖다가 한 3세트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팔이 편해지고 근육이 좀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반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 다음에 주사요법, 그 다음에 뭐 심한 경우는 5 내지 10%에서 교과서적으로 보면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요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저희들이 급한 경우 그런 경우는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즘 이제 나오는 좋은 피데알린 제제,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신의료 기술로 엘보에 인정받은 PRP라는 게 있습니다. 고농축 자가혈장 치료법인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편에 여러 가지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다음 편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술 같은 경우는 그 부위를 완전히 긁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구멍을 뚫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들이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주사요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쓰면 거의 저는 지금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자꾸 재발을 하기 때문에 좀 통증이 일단 좀 잡히고 나면 이 전완부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재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그런 근육 강화 운동 방법은 일단은 팔꿈치를 이렇게 붙이시고 아령이나 생수병 이런 걸 좀 잡고 위아래로 이렇게 천천히 위로 올리다가 좀 천천히 내리고 이런 걸 갖다가 좀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한 조금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평평한 데 이렇게 놓으시고 팔을 요것도 아까처럼 위로 올렸다가 내릴 때도 천천히 힘을 준 상태에서 내려야 좋습니다. 또 위로 올렸다가 올릴 때는 좀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이런 것도 평상시에 근육 강화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10번 내지 15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3세트 이상씩 하시면 이게 근육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요약해드리면 우선 이 테니스 엘보라는 것은 과사용 증후군이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말라. 그다음에 그 틈틈이 쉬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좀 따뜻하게 좀 마사지를 좀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들 중에서 이게 파열이 되고 심하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다양한 이게 주사요법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기에 병원을 오시면 좋겠다. 상당히 활동에 제약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 오셔가지고 현 상태를 갖다가 정확히 또 의사가 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면 이게 수술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치료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야외 활동이 많은데 아무쪼록 이렇게 자기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틈틈이 이렇게 팔꿈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워밍업하고 운동을 적절하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테니스 엘보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